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법으로 막는 안이 나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세 말고도 비관세 장벽으로 중국 배터리를 막는 거니까 국내 업체들한테는 뭐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의 대상이 이제 대표적으로 CATL, 비아디, 엔비디아 에너지, EV, 하이투 에너지, 오션 하이테크, 이렇게 6곳을 딱 찍어서 얘기를 했고. 안녕하세요. 아이암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이사입니다. 일단 전기차, 특히 이차전지 섹터 투자하신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 지역이 미국이랑 유럽이니까 거기를 오늘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다뤄볼 건데, 일단 미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그 데이터 말씀드렸을 때 1월 달 그 전기차 데이터 뭐 두 자릿수 20% 이상 증가가 나왔었고, 2월도 미국 쪽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35% 전년 동월 대비 그 증가가 나왔고, 그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이제 19%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쪽이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고, 1월 달에 그 테슬라가 좀 부진했었는데 2월 달에 테슬라가 그래도 14%의 성장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특히 스텔란티스라든가 포드 같은 경우는 역성장이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특징인데, 4월 2일에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가 이제 부과되기로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4월 달부터가 사실은 본 게임이에요. 그 자동차 가격의 상승이 나오고 이론에서 수요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월까지는 데이터가 잘 나올 속이 상당히 있다. 1분기까지는 그러면은 미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모델 수가 이게 증가를 좀 했어요. 신차가 좀 나오기도 했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예를 들면은 그 IRA법에 들어가는 뭐 전기차 세액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환경차 정책에 대한 후퇴에 대한 예상 때문에 선수요가 발생한 건지 이런 것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근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부터 관세가 매겨질 경우에 3월까지 데이터가 의미가 없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잘 나와서 일단 출발이 좋고 괜찮은데, 이게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관세가 전기차 섹터의 발목을 잡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다른 데이터, 그 삼성증권 데이터도 보면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 그러니까 친환경차 판매가 15% 증가가 PHEV랑 전기차, 순수 전기차 판매예요. 근데 아까 PHEV가 마이너스 19%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합치니까 15%로 줄어드는 거지, 실제로는 순수 전기차 판매는 27% 증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14%, 42,000대 판매가 나왔고, GM이 9,000대 판매에서 94% 판매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2월달 자료에는 21% 판매 증가로 나오는데, 이게 아마 앞선 자료는 이게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 뭐 내연기까지 포함한 데이터로는 그 포드라든가 스텔란티스 감소가 나왔던 거고, 여기 그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를 보면은 한 8,000대 정도 판매해서 21% 증가가 나왔는데, 반면에 혼다는 역성장이 나왔고, 그리고 현대차는 7% 증가, 기아가 거의 플랫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6% 정도에서 대체로 테슬라랑 GM과 이제 포드 정도가 판매 증가율이 높았다.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혼다랑 GM이랑 포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쪽의 판매 비중이, 생산 비중이 전체의 그 혼다가 82%, GM이 47%, 그리고 이제 포드도 그 4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의 그 84, 47% 정도가 그 멕시코랑 캐나다산 제품인데, 만약에 그 관세가 그 매겨질 경우에는 그러면은 혼다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에 타격이 입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비싸지니까. 근데 대부분 다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타격이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쇄적으로 밸류체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다라든가 지금 GM도 그렇고, 뭐 GM은 현대차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북미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혼다도 북미 쪽의 생산을 늘리고 그 북미산 배터리 지금 장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약할 수 있지만은 북미 쪽으로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K 배터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멕시코에 들어가서는 그 K 배터리를 잘 안 써요. 다른 이제 좀 더 싼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계속 그 4월 달부터 그 상계 관세와 자동차 관세 25%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계속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까지는 역시나 판매 데이터는 괜찮을 것 같으나 1분기 실적 시즌에 2차전지 섹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오히려 더 빠지거나 바닥에서 좀 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 미국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때 유럽 데이터를 2부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월과 2월 합치게 되면은 누적으로
누적으로 연간으로 50% 증가 나왔습니다. 지난 1, 2월 달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북미 쪽, 캐나다랑 그 미국이랑 합친 이 북미 쪽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40만 대에서 누적으로 30% 증가 나왔는데, 북미는 30만 대 정도에서 20% 증가가 나왔다. 누적으로 1월 1일 합쳐서. 그리고 전기차는 28%. 좀 더 전기차 판매가 좀 좋았고, 대체로 하이브리드랑 전기차가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판매가 좀 저조한 측면이 있고, 그 유럽 쪽, 영국까지 포함한 쪽에서는 한 20% 정도 증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순수 전기차는 29% 증가 나왔고, 중국이 140만 대로 해서 35% 증가 나왔는데, 2월 달에 보니까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50%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중국이 76%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관신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좀 급증이 나오면서 전체 글로벌 전기차 판매를 좀 올렸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BYD라든가 이제 중국 관련 전기차 기업들, 리오모터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강세에 있는 이유도 판매 증가가 좀 강하게 나온 측면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1월 달은 중국이 좀 부진했다가 2월 달에 확 올라가 측면이 있고, 유럽과 미국도 1월, 2월 달 둘 다 간조하게 나왔다. 20% 후반대 증가 나왔다는 것들이 좀 고무적인데, 미국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그 아이래퍼 세액공제에 대해서 유지하자고 소환을 보낸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가브리노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 공화당 소속 그 21명이 하원 그 세위원회 공화당 지도부에다가 그 IRA의 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존칠 촉구하는 그 서한을 발송했고, 요게 3월 11일자에 쓰고요. 그럼 미국이 어떤 그 에너지를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목적의 달성에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대체로 그 세액공제를 통해서 청정 에너지 기업들을 투자를 유치했고,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그 의원들이 대체로 그 서한을 참여했고, 지난해 그 18명이 이제 이런 서한을 발송했었는데, 그 중에서 14명이 재선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번에 7명이 추가가 돼서 지난해 18명보다는 21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고, 21명이면은 공화당의 예산안을 자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공화당 지도부에다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유지해달라고 서한을 보냈고, 만약에 이걸 세액공제를 끊게 되면은 이미 그 자금을 투자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삭감할 경우에는 뭐 예산안도 저지하겠다라고 이제 그걸 불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AMPC 많이 알고 있는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여기와 그 전력 생산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지한다라고 전했고, 그리고 아까 그 AM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폐배터리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없애지 않을 거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그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학원에서 그 공화당이 그 메디케이트 예산이 되게 크거든요. 그거를 줄이지 않겠다라고 그 얘기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줄이지 않고서 줄일 만한 게 그 IRA 쪽 그게 부분이라서 그 부분의 일부를 좀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그 시도는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원 의석수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이니까 21명이면은 21명이 반대하면 예산 통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이슈인데, 이런 것도 반영이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이제 메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그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법으로 막는 안이 나왔는데, 미국 하원이 지난 10일에 3월 10일이죠. 그 중국산 배터리를 타겟으로 하는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지난해 나왔던 이슈고, 이게 실제로 하원을 통과를 한 거예요. 상원도 뭐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 미국의 보안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DHS라고 하는데, 이게 기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비관세 장벽인 거죠. 관세 말고도 비관세 장벽으로 중국 배터리를 막는 거니까 국내 업체들한테는 뭐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해외적 대구 배터리가 의존도 감소법의 대상이 이제 대표적으로 CATL, BRD, 그리고 이제 그 AESC라고 하는 엔비전 에너지, EV, 하이툼 에너지, 고션 하이툼, 이렇게 6곳을 딱 찍어서 얘기를 했고, 28년도 10월부터입니다. 국토안보부와 관계된 미국대 프로젝트 혹은 국토안보부의 기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여기 기업들, 이 기업들의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기업 명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가 안 됩니다. 하원에서 어쨌든 여야가 합의 이런 상태로 법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다만 당장은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토안보부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 대부분 미국 에너지부에서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국가기관에서 그 시행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국가기관의 중국 배터리에 대한 사용 금지, 요게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민간 사업에도 긴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향후에 그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그 비관세 장벽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어쨌든 중국 배터리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이 법안으로 막는 거니까 관세보다 더 센 제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미국이 지금 중국 배터리 세금이 최근에 기존에 25%에다가 10% 했기 때문에 45%예요. 이 45%에다가 기본관세 2.5% 있거든요. 47.5%까지 될 수 있는데 이게 중국 기업들이 어쨌든 해외 기지에다 건설하고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이런 쪽으로서 우회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에다가 딱 규제를 해버리면은 우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기업이니까. 기업에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특히 ESS 시장, 미국 내 ESS 프로젝트에 상당히 영향을 주면서 이 시장을 사실 중국산 배터리가 거의 다 장악을 했는데 여기에 그 K배터리가 대규모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 배터리 빼게 되면은 사실 지금 미국 내에 그 ESS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엔솔이라든가 그 엔비전이라든가 고션 하이테크 정도 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LG 엔솔, 삼성 SJ, SK, 파나소닉 이 정도 밖에는 이렇게 크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개 기업들이 수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엔솔이 ESS용으로 지금 LFP 배터리 생산을 올해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빨리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국내 배터리 입장에서는 그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통해서 우회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그 ESS 시장에서는 그게 많이 이용이 됐었거든요. 그게 가장 그 관세라든가 어떤 뭐 IRA 이런 것보다도 더 좀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이런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우회도 주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과 일본 이상 물량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이탈리아 섹터에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이런 데이터가 좋지만은 테슬라의 부진이 좀 뼈아팠던 것 같고 그리고 EU 같은 경우도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전기차 판매가 많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 K배터리의 점유율이다 출하량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이제 약간의 역효과, 단기적 역효과들이 발생을 해서 그것까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1월, 2월 달에 미국 쪽의 판매량도 데이터도 좋고 공화당 의원들의 스탠스라든가 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사실 K배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 미국 시장이거든요. 현재는 성장성의 관점에서는. 근데 이런 좋은 재료들이 거의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얘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광물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테슬라 노이즈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3월까지도 데이터가 좋을 거로 예상하지만 본격적인 반등은 그렇게 되면 1분기 실적 시즌 뭐 쇼크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는 1분기 서프라이즈 날 것 같습니다. 뭐 석유화학 부분에서 그 적자가 확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에서 출하량이 2배 이상 올라오고 그리고 엔솔에 대한 지분법 이익 그 AMPC를 받으니까 보단 지분법 이익까지 가게 되면은 1,900억 정도대 그 영업이익이 1분기 때 예상이 돼서 서프라이즈 날 것 같아서 오늘 단기 급등이 나온 건데 그런 일부 점 빼고는 대체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수출 데이터를 봐도 안 좋아요. 대체로. 그러면은 1분기 실적 시즌 지나는 4월 중순까지는 주가 반등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해 4분기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업황 그 미래세 자료 보면서 업황이 1분기까지 돌아서지 못하는 그 화살표 그걸 봤을 때는 1분기까지는 좀 반등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섹터를 좀 분산하자. 그러면서 버틸 건 버티고 다른 섹터에서 수익을 내면서 버티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월까지는 주가 반등이 만만치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액션 플랜이 예고될 때만 해도 EU 시장이 이제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로 됐던 것들이 연비 규제 부분이거든요. 그 CO2 배출 벌금이 부과가 올해부터 15% 감소가 필요하게 되면은 벌금이 급증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체들이 판매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액션 플랜에서 연비 규제를 뭐 3년 정도 평준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악재로 시장 반영을 했었어요. 오히려 악재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1월 달에 전기차 판매 유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유럽 주요 7개국 상당히 뭐 30% 정도대의 판매가 나왔고 1월 달에 37% 증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2월 달도 25%의 그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독일이 31%, 프랑스가 줄어든 거는 지난해 프랑스가 저걸 했었어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가 모두 다 마이너스일 때 혼자서 두 자릿수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영향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42% 증가, 노르웨이 35%, 스웨덴 32%, 이탈리아 38%, 스페인이 61%의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3월 20일 정도의 기준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스페인이 6,872대, 프랑스가 25,335대 팔았습니다. 플랫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 그 독일, 영국, 프랑스예요. 세 개가 유럽에서는 제일 큰데 2만 대 이상, 그리고 독일은 35,949대 정도 판매가 나왔는데 대체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두 개가 다 잘 팔렸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가 영국은 42%, 독일이 32% 나왔다는 것들이 좀 고무적인 건데, 그래서 1월 달도 마찬가지로 2월 달도 유럽도 판매 데이터가 좋아요. 좋은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진투자증권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유진투자증권의 코멘트고 아래는 그 해당 리포트예요. 리포트인데 2월 달에 그 유럽 전기차 판매가 순항해서 EU 액션 플랜이 그 K배터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2월 달 전기차 판매 성장률 19% 정도로 예상한다는 거는 이제 전체 EU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순수 전기 판매는 이제 2월 달에 30% 이상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CO2 배출 벌금 부과가 1년에서 3년 평균으로 수정되면서 이게 벌금의 부과 기준 유예가 아니라 어쨌든 3년 평균이잖아요. 조삼모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영향 미치지 않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타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도 앞으로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EU 역내 생산을 많이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캐파를 많이 미리 구축한 K배터리 유리하다, 이런 코멘트를 한 건데요. 이게 지금 그 EU 액션 플랜의 주요 내용을 크게 큰 카테고리 3개로 분류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 다시 이렇게 보면 배터리 산업 강화랑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그리고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충전 인프라 확대에 관한 내용들을 요약을 한 거예요. 요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해당 기사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보니까 대체로 그 역내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호라든가 중국도 외국과의 경쟁에서의 경쟁력 유지, 그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동차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방산도 마찬가지로 바이 유로피안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바로 유로피안 전략으로 해서 유럽 내 투자를 확대 지속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전기차 산업에서 핵심이 배터리 산업 지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2030년까지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그 유로3 가치 비율이 50% 수준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좀 제시를 했고, 그리고 2조 8천억 원, 그 18억 유로를 투입해서 배터리 제조업체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그런 지원 정책, 그 배터리 부스터 정책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고, 또 뭐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 안전적인 공급망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얘기를 했고요. 보존 프레임워크도 마련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배터리 셀과 핵심 부품에 대해 유럽산 요건을 명문화를 했다는 것들이 좀 의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치를 통해서 불공정 무용에 대해서도 방어 수단으로 쓰겠다 했고, 특히 원산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태라서요. 그래서 중국이 삼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들을 좀 막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 기사가 제목이 뭐냐면은 그 안에 보면은 당초 올해부터 신차의 평균 CO2 배출 가능 상한선을 21년 대비 15%를 낮추고 기준 배출량을 초과하면 그람당 95유로씩 과징금을 부과를 했으나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면 유예가 아니라 3년 미룬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3년 평균을 하기로 한 거죠. 3년 평균화. 전체 토탈 목표치는 동일해요. 다만 그게 연 단위를 끊는 게 아니라 3년 평균으로 하는 거니까 약간의 가성체 기업들한테 숨통을 준 거죠.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당장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일단은 무조건 많이 팔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K배터리보다도 당장 싼 중국 배터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럽 전기차의 1월달, 2월달 판매량이 상당히 데이터가 좋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중국 배터리의 탑재율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 그 2000년 섹터의 유럽향의 그 판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호재로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로 좀 볼 수 있겠고요.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언 그 집행위원장이 우리는 합의된 배출 목표를 유지할 것이지만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법을 취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으며 혁신적인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 경제 혁명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숨통을 틔워준 거예요. EU의 CO2 규제 벌금 3년 평균화는 단기적으로는 정차 수에 부정적인 게 있지만은 올해가 적으면 26년도, 27년도에 판매가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전기차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풀 같은 데 들어가긴 하겠지만 벌금 때문에 부도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의 실질적인 전기차 판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27년까지 경쟁력 있는 전기차 출시와 판매에 집중할 수가 있고, 자체 벌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을 전기차 판매라든가 개발, 이런 마케팅 등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 3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기차 판매 증가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그 액션 플랜에 관련 내용들을 좀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내용 결이 비슷해요. 대체로 유럽의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지원과 같은 제도도 하고 또 우회 수출 방지하는 것들이 대체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 과도한 그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공공인차 못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차 지원 지침도 그런 제도들 마련하려고 하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여기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요 요약본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 강화에서는 배터리 제조 지원을 확대를 하고 여기서는 총 30억 유로를 투입을 해서 지원 정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유럽 내 그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또 재활용 및 그 순환 경제를 강화하면서 배터리 탄소 발자국 그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그 이력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차세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경차 보급 및 촉진, 충전 인프라 등을 확대를 하는데 특히 요 사회적 리스트 프로그램 도입 이 부분이 프랑스에서 했던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유럽 전역으로 보급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기업 차량의 전기차 전환 가속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후에 그 신차의 점유율은 그 법인 차량이 한 60% 이상이 되는데 전기차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런 것들 법안이 25년도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1분기까지는 법안이 이제 법제가 추진돼야 되거든요. 일단 올해 말까지 추진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특별히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전기차 보급률을 거의 그 유럽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의 그 탄소 배출 목표를 절반 정도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충전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확대를 하고 전기차 관련 규정들 여러 규정들을 마련해서 지금 그 유럽 내 배터리 밸류체인과 그 충전 인프라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거고 요겐 빠졌는데 그 액션 플랜 첫 번째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리포트에는 자율주행 내용이 다 빠졌더라고요. 근데 자율주행에 대해서 표준화를 만들고 그래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도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머지않은 시간에 온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보다도 지금은 중국은 다 레벨 2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레벨 3 또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자율주행 택시는 레벨 4거든요. 가장 높아요. 테슬라도 사실 레벨 2인데 레벨 3까지는 아니에요. 2에서 3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술력 측면에서는 그 현대차가 제일 높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그 자율주행 택시 그게 벌써 상용화된 2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자율주행 버스도 지금 4개 노선 전부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그 트럭 화물차 군집 그 자율주행이 지금 전국 고속도로를 다 누비고 있습니다. 200개가 넘어요. 그 망이. 그런데 그 미국은 뭐 올해 연말이나 시범 자율주행 버스 시범 할까 말까 하고 있고 자율주행 택시 세이버 캡인가요? 그거는 6월 달에 시범 서비스 할 테스트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이오닉 5 자율주행 택시는 벌써 2년 넘었어요. 올해 5월 달에 웨이모에서 100대 추가로 운영할 거고 모션을 한 지가 2년 넘었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 관련 관심대에서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현대차 쪽에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